그녀를 잃은 지 20날, 한 남자는 편전의 문을 다시 열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종이 3번 울려도 그는 일어나지 않았죠. 대신들은 숨을 죽였고 궁녀들은 눈물을 삼켰습니다. 칼로 베이듯 아픈 사랑. 왕조의 중심에서 피어난 단 한 사람의 이름, 의빈성 씨. 그리고 그녀를 잃고 무너진 남자, 조선의 왕. 정조. 조선이 감춘 가장 뜨거운 사랑의 기록. 본 영상은 실제 사료를 기반으로 하지만 몰입감과 재미를 위해 각색된 영상임을 알려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뒤주가 열렸습니다. 영조 38년 서기 1762년 윤호월 21일 아침이었어요. 여드레 동안 뒤주 속에 갇혀있던 사도세자가 마침내 나왔습니다. 아니, 처참한 시신으로 나왔죠. 창덕궁 뜰에는 정적만이 흘렀어요. 대신들은 고개를 숙였고 궁녀들은 숨죽였고 영조는 어자에서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1살 새손 이사는 뒤주 앞에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온몸이 얼어붙은 듯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뒤주가 열리자 악취가 진동했어요. 여름 한낮의 뜨거운 열기 속에서 여드레를 갇혀있던 시신이었습니다. 새손은 비틀거리며 앞으로 나아갔어요. 아바마마.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새손은 아버지의 시신을 끌어안았어요.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몸이었습니다. 아바마마, 아바마마. 새손의 절규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대답이 없었어요. 영조가 차갑게 명했습니다. 새손을 물리게 하라. 예, 전하. 내관들이 새손을 끌어냈어요. 새손은 발버둥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놓아라. 아바마마를 놓지 못하겠느냐. 하지만 내관들은 새손을 억지로 끌고 갔습니다. 그날 밤 새손은 해경궁 홍씨의 처소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기절한 채 깨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새손은 어두운 방 한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새손은 떨고 있었습니다. 두려움 때문인지 추위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죠. 그때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 소녀가 들어왔어요. 10살쯤 되어 보이는 어린 궁녀였습니다. 소녀는 말없이 새손 곁에 앉았어요. 위로의 말도 하지 않았고 동정의 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있었죠. 새손이 울자 소녀도 함께 울었어요. 새손이 떨자 소녀도 함께 떨었습니다. 두 아이는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었어요. 말 한마디 없이 그저 서로의 슬픔을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이틀 무렵 새손이 물었습니다. 넌 누구냐? 소녀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세자빈마마 처소의 생각시 성덕임이옵니다. 성덕임. 새손은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너도 우는구나. 예, 저아. 왜 우느냐? 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소녀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소인의 아버지께서도 작년에 역모로 처형당하셨사옵니다. 새손이 놀라 소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하냐? 예. 소인도 저아처럼 아버지를 잃었사옵니다. 너도 아프구나. 예, 저아. 새손은 소녀의 손을 잡았어요. 작고 찬 손이었습니다. 그렇구나. 너도 과인처럼 아픈 사람이구나. 두 아이는 손을 맞잡고 함께 울었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은 두 아이 새손과 성덕임. 그날 밤의 인연은 두 사람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어요. 그 후로도 새손은 종종 성덕임을 보았습니다. 세자빈 처소에서 일하는 어린 궁녀. 항상 조용하고 말이 없었지만 눈빛만은 따뜻했어요. 새손이 힘들어 보이면 성덕임은 어디선가 나타나
조용히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그 인연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몇 달 후 세손은 경희궁으로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영조는 세손을 사도세자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던 거죠. 창덕궁을 떠나는 날 세손은 성덕임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날은 성덕임을 볼 수 없었습니다. 세손은 아쉬움을 뒤로하고 가마에 올랐어요. 떠나는 가마 안에서 세손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 아이는 잘 지내고 있을까? 그렇게 세손과 성덕임의 인연은 잠시 끊어졌습니다. 14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어요. 세손은 경희궁에서 위태로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밤마다 자객이 침전을 노렸고 독이 든 음식이 올라오기도 했어요. 세손은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뒤주 속 아버지의 모습, 그 비명소리가 꿈에 나타났죠. 그럴 때마다 세손은 성덕임을 떠올렸어요. 함께 울어주던 그 소녀, 말없이 곁을 지켜주던 그 아이. 그 생각이 세손에게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영조 52년 서기 1776년 3월 5일이었어요. 영조대왕이 승하하시고 세손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정조대왕의 탄생이었죠. 즉위 후 정조는 창덕궁으로 돌아왔어요. 14년 만에 돌아온 궁궐이었습니다. 정조는 후원을 거닐며 내관에게 물었어요. 세자빈 처소에 성씨 성을 가진 궁녀가 있느냐? 전하, 무슨 말씀이옵니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것이다. 며칠 후 내관이 보고를 올렸습니다. 전하, 혜빈마마 처소에 지밀상궁 성덕임이 있사옵니다. 정조의 가슴이 뛰었어요. 14년을 기억하고 있던 그 이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정조는 일부러 후원을 거닐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보았습니다. 중전마마 처소를 향해 걸어가는 한 여인의 뒷모습을. 단아한 자태, 조용한 걸음걸이. 정조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저 사람이 성덕임이다. 그날 밤 정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14년 만에 다시 본 그 사람. 어린 소녀는 이제 24살의 성숙한 여인이 되어 있었어요. 정조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14년이 지났구나. 과인도 그 아이도 모두 변했겠지. 하지만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함께 울던 그날 밤을. 달이 없는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정조 즉위 석 달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정조는 편전에서 서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창문이 열렸어요. 바람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이 칼을 들고 뛰어들었죠. 정조는 순간적으로 몸을 피했어요. 칼날이 정조의 왼팔을 스쳤습니다. 으윽, 피가 튀었어요. 내관들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전하, 자객은 창문으로 도망쳤고 정조는 팔을 감싸쥐고 주저앉았어요. 전하, 괜찮으시옵니까? 괜찮다. 상처가 깊지는 않다. 어이가 급히 불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다른 사람을 불렀어요. 성덕임을 불러오너라. 전하, 어서 불러오라 하였다. 한밤중에 지밀상궁을 부르다니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명이었기에 곧바로 성덕임을 불러왔어요. 깊은 밤 촛불만 켜진 편전에 성덕임이 들어왔습니다. 14년 만에 마주한 두 사람이었어요. 정조는 상처 입은 팔을 감싸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정조가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성덕임. 예, 전하. 정말 오랜만이로구나. 성덕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예, 전하. 기억하느냐? 윤호월 그날 밤을. 성덕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기억하옵니다. 정조가 다가왔어요.
과인의 상처를 보아라. 성덕임이 조심스럽게 정조의 팔을 살폈습니다. 칼에 베인 상처는 깊었고 피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깊이 베었사옵니다. 전하. 내가 치료하여라. 소인은 의술을 알지 못하옵니다. 괜찮다. 네가 곁에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 성덕임은 내관에게 약과 붕대를 가져오게 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조의 상처를 씻어내고 약을 발랐습니다. 정조는 성덕임의 손길을 느끼며 눈을 감았어요. 어릴 적 그날 밤 함께 울던 그 소녀의 손길이 지금 자신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성덕임이 정조의 팔에 붕대를 감았어요. 조심스럽게 그러나 능숙하게. 정조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너를 잊지 못했다. 성덕임의 손이 떨렸어요. 황송하옵니다. 왜 황송하냐? 사실을 말한 것뿐이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정조의 상처는 잘 아물지 않았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정조는 다시 성덕임을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낮이었어요. 성덕임이 편전에 들어왔을 때 정조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정조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과인의 후궁이 되어주겠느냐? 편전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덕임은 그 자리에 굳은 듯 서 있었어요. 정조가 계속 말했습니다. 대비 전하께서도 서두르라 하시는구나. 생판 모르는 여인보다는 네가 나을 것 같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어요. 성덕임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전하, 대답하여라. 오랜 침묵 끝에 성덕임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하지 않겠사옵니다. 정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왕의 후궁이 되라는 청을 거절한다니 무엇라 하였느냐. 그리하지 않겠사옵니다. 전하. 정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알았다. 정조는 서둘러 편전을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성덕임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후 정조는 다시 성덕임을 불렀습니다. 한밤중이었어요. 정조는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얼굴이었어요. 이유가 무엇이냐? 전하. 정조가 돌아섰습니다. 감히 이유를 고하지 않았다. 분수에 넘쳐 사양한 것이냐? 중전이 미워서냐? 정인이 있느냐? 아니옵니다. 성덕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나 당연히 전하의 여인이 되기를 원해야 하는 것이옵니까? 정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질문은 소인이 아닌 전하께서 하시는 것이옵니다. 그렇다. 대답하여라. 왜 과인을 거절하는 것이냐? 성덕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전하, 임금은 여인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는 존재이옵니다. 언제 끊어질지 모르는 줄에 소인의 일생을 매달고 싶지 않사옵니다. 정조는 할 말을 잃었어요. 그렇다면 넌 날 연모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다는 것이구나. 침묵이 흘렀습니다. 왜 과인을 염려하였느냐? 어린 시절에도 지금도. 성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궁인은 죽는 날까지 전하를 위해 살아야 하니 충성을 다한 것이로소이다. 정조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러하냐? 그렇다면 불행 없이 사랑도 없이 혼자 쓸쓸하게 살다 죽어라. 정조는 돌아서서 나갔어요. 성덕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흐느꼈습니다. 전하, 소인도 전하를 하고 싶었던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차마 꺼낼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성덕임은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밤새 울었습니다. 사랑한다고 14년 전부터 연모해왔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왕의 여인이 되는 것이 너무 두려웠습니다. 4년이 흘렀습니다. 정조 4년, 서기 1780년이었어요.
대비 정순왕후가 정조를 불렀습니다. 주상,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사옵니다. 대비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속히 후궁을 간택하시옵소서. 벌써 4년이 지났사옵니다. 대비마마, 중정께서도 자식이 없으시니 후궁이 필요하옵니다. 이는 국가의 대사이옵니다. 정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결국 후궁 간택이 진행되었고 윤씨 가문의 딸이 선택되었습니다. 화빈 윤씨였어요. 단아하고 총명한 여인이었죠. 간택례가 거행되고 화빈은 궁에 들어왔습니다. 초야를 치르는 날 화빈은 떨리는 마음으로 정조를 기다렸어요. 하지만 정조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습니다. 초야는 무미건조하게 끝났어요. 화빈은 정조의 차가운 태도에 마음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다. 천천히 마음을 얻으면 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조는 변하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두 번 의무적으로 처소를 찾을 뿐이었습니다. 화빈의 상궁들이 안타까워했어요. 전하께서는 참으로 무정하시기도 하십니다. 초야 후에도 일이 무심하시다니. 어느 날 화빈은 우연히 목격했습니다. 편전 앞을 지나가는 한 상궁을 바라보는 정조의 눈빛을.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가득했어요. 화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저 상궁이 누구냐? 지밀상궁 성덕임이옵니다, 마마. 성덕임. 화빈은 그 이름을 마음에 새겼어요. 며칠 후 화빈은 회임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조는 담담하게 들었어요. 그러하냐? 잘 보살피도록 하여라. 기쁨이 아니라 안도감이었습니다. 화빈은 그런 정조를 보며 눈물을 삼켰어요. 10달 후 화빈은 공주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화빈의 귀에 소문이 들렸습니다. 궁녀들이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성덕임이 전하의 청을 거절했다던데. 어허, 그게 무슨 말이오? 화빈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전하께서 2번이나 청하셨는데 2번 다 거절했다지 뭐요. 화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거절? 왕의 후궁이 되라는 청을 거절했다고? 화빈의 가슴 속에 질투가 불타올랐습니다. 내가 참법 신세였던 게 저것 때문이었구나. 한편 성덕임은 4년 동안 조용히 지내고 있었어요. 정조를 멀리서 바라보며 그저 무사하시기만을 바랐습니다. 가끔 정조와 마주칠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애써 외면했어요. 이것이 최선이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정조에 대한 그리움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4년이 지났지만 그 마음은 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있었죠. 밤이면 혼자 처소에 앉아 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 하필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을까? 정조 6년 가을이었습니다. 정조는 다시 한번 용기를 냈어요. 성덕임을 편전으로 불렀습니다. 성덕임. 예, 전하. 정조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4년 전 과인의 청을 거절하였지. 예, 전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느냐. 성덕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조가 돌아섰어요. 왜냐? 과인이 그리도 싫으냐?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성덕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냐? 대답하여라. 소인은 두렵사옵니다. 전하를 연모하는 것도 전하의 여인이 되는 것도 모두 두렵사옵니다. 연모한다고 하였느냐? 성덕임은 자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방금 과인을 연모한다고 하였느냐? 황송하옵니다. 정조가 다가왔습니다. 연모한다면 왜 과인 곁으로 오지 않느냐? 사랑하기에 더욱 두렵사옵니다. 사랑하면 잃는 것이 두렵고 가까이 하면 떠나보내는 것이 아플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정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렇다면 그저 멀리서 보는 것으로 만족하겠다는 것이냐? 예. 그것이 소인이 할 수 있는 최선이옵니다. 정조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성덕임은 물러났습니다. 그날 밤 화비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또 거절했다고? 화빈의 질투는 극에 달했습니다. 거절하면서도 전하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니. 며칠 후 깊은 밤이었습니다. 성덕임이 자신의 처소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갑자기 내관 둘이 나타나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오? 이 손 놓으시오. 화빈 마마의 명이시옵니다. 성덕임은 끌려갔어요. 화빈의 처소에 도착하자 화빈이 높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어요. 네가 성덕임이로구나. 마마. 화빈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째서냐? 어째서 후궁이 되기를 거부했느냐? 소인이 어찌 감히 두 번이나 전하의 청을 거절했다며. 화빈이 소리쳤어요. 총애가 하루아침에 떠날 것을 알았던 것이지. 전하의 마음을 묶어놓으려고 일부러 밀어내는 척했던 것이냐? 그런 것이 아니옵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거짓말. 화빈이 손을 들었습니다. 찰싹? 성덕임의 뺨이 돌아갔어요. 이 천한 것이 감히 전하의 마음을 흔들다니. 화빈의 상궁들이 성덕임을 끌어내렸습니다. 성덕임은 바닥에 쓰러졌어요. 마마, 제발 그만하시옵소서. 닥쳐라. 당장 처치해야 한다. 이 요망한 것이 전하 앞에 아른거리는 한 편히 잠들 수 없다. 화빈의 상궁이 성덕임의 머리채를 잡았습니다. 니년이 죽어야 마마께서 편히 주무실 수 있겠구나. 또 한 대 맞았어요. 성덕임의 입가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제발. 성덕임은 거의 기절할 지경이었어요. 바로 그때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정조였어요. 내관이 급히 보고를 올렸던 겁니다. 정조는 바닥에 쓰러진 성덕임을 보았어요. 옷은 찢어져 있고 뺨은 부어올랐고 입가에서는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정조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전하, 소첩은. 화빈이 다급하게 변명하려 했지만 그 입 다물라. 정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성덕임을 부축하여라. 내관들이 급히 성덕임을 일으켰습니다. 정조는 화빈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이건 어명이다. 당분간 화빈은 처소에서 나오지 말거라. 전하, 제발 한 발자국이라도 나오는 날에는 패서인할 것이다. 정조는 돌아서서 성덕임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화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어요. 전하. 편전으로 돌아온 정조는 성덕임의 상처를 직접 치료했습니다. 내관들이 약과 붕대를 가져왔고 정조는 손수 그녀의 상처를 살폈어요. 부어오른 뺨, 찢어진 입술, 멍든 팔. 정조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안타까움 때문인지 자책감 때문인지 알 수 없었어요. 정조는 조심스럽게 약을 발랐습니다. 성덕임은 아픔을 참으며 신음을 삼켰어요. 정조가 약을 발라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이 미안하다. 성덕임은 고개를 저었어요. 전하의 잘못이 아니옵니다. 아니다. 과인의 잘못이다. 정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과인이 너를 지키지 못했다. 과인 때문에 네가 이런 고초를 겪었다. 전하. 정조는 성덕임의 손을 꼭 잡았어요.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여름밤의 소나기였습니다. 빗소리가 정막을 채웠죠. 정조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성덕임,
어린 시절 둘이 울던 그날 밤을 기억하느냐? 기억하옵니다. 넌 왜 과인 곁에서 울어주었느냐? 성덕임은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어요. 소인도 같은 아픔을 겪었기 때문이옵니다. 정조는 성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덕임이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소인의 아버지는 영조 37년 영모에 연루되어 처형당하셨습니다. 소인이 10살 때였죠. 정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 소인도 아버지의 처형을 보았사옵니다. 멀리서 숨어서 보았사옵니다. 성덕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께서 목이 잘려 떨어지는 것을, 소인은 그것을 보았사옵니다. 정조는 성덕임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와 오라버니는 유배를 가셨고 소인만 어린 나이에 궁에 들어왔사옵니다. 생각시로 들어와 궁녀가 되었죠. 성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 후 1년이 지나 윤호월 사도세자께서 뒤주에 갇히셨다는 소문을 들었사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새손 저하를 보았죠. 뒤주 앞에서 울고 계신 새손 저하를 보며 소인의 모습이 보였사옵니다. 아버지를 잃은 소인의 모습이. 정조는 성덕임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래서였구나. 너도 과인처럼 아팠구나. 예, 전하. 그래서 함께 울었사옵니다. 새손 저하의 아픔이 너무도 잘 보였으니까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빗소리가 점점 거세졌습니다.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였어요. 정조가 성덕임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왜 과인을 거절했느냐? 성덕임이 천천히 대답했어요. 소인은 궁에서 18년을 살았사옵니다. 그동안 왕가의 여인들이 겪는 비극을 너무 많이 보았죠. 정조는 말없이 들었습니다. 영조의 후궁들은 총애를 받다가 하루아침에 냉대받았고 사도세자의 비해경궁마마는 남편을 잃고 평생 슬픔 속에 사셨습니다. 성덕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왕들의 후궁들도 마찬가지였사옵니다. 아들을 낳아도 권력 다툼에 휘말렸고 사랑받아도 언제 버림받을지 모르는 불안 속에 살았죠. 그래서 두려웠사옵니다. 전하를 사랑하면 소인도 그렇게 될까봐. 가까이 하면 잃는 아픔이 더 클까봐. 정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성덕임의 두려움이 이해되었고 그것이 타당한 두려움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덕임이 정조를 바라보았어요. 눈물로 젖은 얼굴로. 하지만 이미 늦었사옵니다. 소인은 이미 전하를 사랑하고 있었사옵니다. 어린 시절 그날 밤부터 계속. 정조는 성덕임을 다시 끌어안았습니다. 과인도 그러하다. 과인도 널 사랑한다.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래도록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계속 내렸고 천둥 소리가 궁궐을 울렸습니다. 정조가 성덕임의 어깨를 잡고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과인을 받아들여 주겠느냐? 성덕임은 오래 침묵했어요. 정조는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성덕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소인은 여전히 두렵사옵니다. 정조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하지만 성덕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하 없이 사는 것이 더 두렵사옵니다. 전하를 멀리서만 바라보며 사는 것이 더 아프옵니다. 정조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렇다면 예, 소인을 받아주시옵소서. 정조는 성덕임을 꼭 끌어안았어요. 고맙다. 정말 고맙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래도록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긴긴 세월 동안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숨겨왔던 감정들, 혼자 삼켰던 눈물들을 나눴어요. 정조는 새손 시절의 외로움을 말했고 성덕임은 궁녀로 살아온 고단함을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아픔을 위로하며 밤을 지새웠어요.
동이틀 무렵 비가 그쳤습니다. 새벽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정조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비가 그쳤구나. 예, 전하. 새로운 시작이로구나. 성덕임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예, 새로운 시작이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성덕임의 상처는 천천히 아물어가고 있었어요. 화비는 처소에 유폐되어 있었고 정조는 매일 성덕임의 처소를 찾았습니다. 상처가 어떤지 살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죠. 신하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전하께서 지밀상궁에게 너무 마음을 쓰시는 것 같사옵니다. 조심하셔야 할 텐데. 하지만 정조는 개의치 않았어요. 정조 6년 겨울 첫눈이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조는 성덕임을 편전으로 불렀어요. 이번에는 정식으로 승은을 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편전에는 촛불이 밝게 켜져 있었고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소리 없이 내리고 있었어요. 성덕임이 들어왔을 때 정조는 창가에 서서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조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그리고 성덕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과인의 여인이 되어주겠느냐? 세 번째로 묻는다. 성덕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정조가 계속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명이 아니다.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남자로서, 이산이라는 한 남자로서 묻는 것이다. 정조가 성덕임에게 다가왔습니다. 20년을 기다렸다. 2번 거절당했다. 하지만 과인은 포기할 수 없었다. 너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성덕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정조가 성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인이 너를 지킬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를 지키겠다. 그러니 과인 곁으로 와다오. 성덕임은 오래 침묵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성덕임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전하. 받들겠사옵니다. 정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얻은 답이었어요. 정조는 성덕임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다. 과인에게 기회를 주어서 소인이야말로 황송하옵니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겠다. 과인이 너를 지킬 것이다. 그날 밤 2사람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사랑이 마침내 이루어진 거예요. 창밖으로는 눈이 계속 내렸고 편전 안에서는 2사람만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정조에게 성덕임은 단순한 후궁이 아니었어요. 20년 전부터 마음에 품어온 사람,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덕임에게도 정조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왕이기 이전의 한 사람의 남자로 함께 울어준 그 소년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튿날 정조는 성덕임을 정식으로 후궁으로 삼았어요. 성덕임을 수건으로 봉하노라. 신하들은 놀랐습니다. 전하, 지밀상궁을 후궁으로 삼으시옵니까? 그렇다. 무엇이 문제냐? 가문이 역적의 딸이옵니다. 정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것이 무슨 상관이냐? 과인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더 이상 말하지 마라. 신하들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정조는 매일 밤 성덕임의 처소를 찾았어요. 신하들이 걱정했지만 정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인도 한 사람의 남자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이 무엇이 잘못인가? 성덕임의 처소에서 정조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저 한 남자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있는 한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정조는 성덕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어린 시절의 이야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궁궐 생활의 고단함에 대한 이야기. 성덕임은 조용히 듣고 때로는 함께 울어주었습니다. 그것이 정조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너와 함께 있으면 편안하다.
소인도 전하와 함께 있으면 행복하옵니다. 과인은 왕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남자다.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은 네가 유일하다. 전하께서도 소인에게는 특별한 분이시옵니다. 정조가 물었어요. 어떻게 특별하냐? 왕이시기 이전에 어린 시절 함께 울던 그 소년으로 남아 계시옵니다. 정조는 성덕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그렇게 기억해 주어서. 두 사람은 그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정조 7년 봄, 서기 1783년 3월이었습니다. 성덕임이 회임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승은을 입은 지 석 달 만이었습니다. 정조는 기쁨에 겨워 성덕임의 처소로 달려갔습니다. 정말이냐? 정말 아이를 가진 것이냐? 내의원 의원이 대답했어요. 예, 전하. 맥상이 매우 안정되어 있사옵니다. 정조는 성덕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들었느냐? 우리에게 아이가 생겼다. 성덕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예, 전하. 황송하옵니다. 황송해할 것 없다. 이는 축복이다. 정조는 성덕임의 배에 손을 올렸습니다. 우리의 아이로구나. 과인의 첫 아이로구나. 10달 동안 정조는 성덕임을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매일 처소를 찾아가 안부를 물었고 몸에 좋다는 음식은 다 구해서 보냈어요. 내의원 의원들에게는 수시로 맥을 보게 했습니다. 전하, 태기가 매우 안정되어 있사옵니다. 아이는 건강하냐? 예, 전하. 태동도 활발하고 맥상도 좋사옵니다. 그래야지. 더욱 잘 보살피도록 하여라. 성덕임의 배가 점점 불러왔어요. 정조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건강한 아이를 낳아다오. 예, 전하. 기필코 건강한 아이를 낳겠사옵니다. 무리하지 마시오. 당신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오. 정조의 극진한 보살핌 속에서 성덕임은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오랜 기다림 끝에 얻은 이 행복이 꿈만 같았습니다. 정조 7년 12월, 서기 1783년 12월이었습니다. 성덕임이 상기가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어요. 정조는 산실청 밖에서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진통은 반나절 동안 계속되었어요. 정조는 밖에서 초조하게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전하, 진정하시옵소서. 어찌 진정하겠느냐. 과인의 첫 아이가 태어나는데 드디어 아이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전하, 왕자 탄생이옵니다. 정조는 기쁨에 겨워 소리쳤어요. 과인에게 아들이 생겼다. 과인에게 드디어 아들이. 정조는 산실로 들어가 갓 태어난 아들을 안아보았습니다. 작고 여린 아기였지만 울음소리만큼은 우렁찼어요. 장하다. 참으로 장하구나. 과인의 아들이로구나. 정조는 아들을 안은 채 성덕임에게 다가갔습니다. 성덕임은 지친 얼굴로 미소를 지었어요. 전하, 건강한 왕자를 낳았사옵니다. 그래. 고맙다. 정말 고맙다. 정조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아이가 과인의 첫 아들이로구나. 우리의 아들이로구나. 온 궁궐이 경사로 들썩였어요. 전국에 경사가 선포되었고 백성들은 거리로 나와 축하했습니다. 정조는 성덕임을 정일품 의빈으로 책봉했어요. 성덕임을 의빈으로 봉하노라. 이는 과인의 뜻이다. 신하들이 축하를 올렸습니다.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전하. 정조는 매일 의빈의 처소를 찾았어요. 아들을 안아보고 의빈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아이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까? 전하께서 지어주시옵소서. 선이라 하겠소. 순수하고 맑은 아이로 자라라는 뜻이요. 좋은 이름이옵니다. 전하. 왕자는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정조는 아들이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며 행복해했습니다.
이 아이가 웃는구나. 예, 전하. 총명하게 자라고 있사옵니다. 과인을 닮았소. 눈빛이 과인을 닮았소. 소인을 닮기도 했사옵니다. 그렇소. 우리 둘을 닮았소. 정조와 의빈 그리고 어린 왕자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정조 9년 서기 1785년이었습니다. 왕자가 두 돌이 되었고 정조는 세자 책봉을 결정했어요. 무효라는 시호를 내리겠다. 이 아이를 세자로 책봉하노라. 신하들이 간언했습니다. 전하, 아직 어리옵니다. 아니다. 이 아이는 과인의 후계자다.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 드디어 왕실에 적장자가 생긴 거예요. 세자 책봉식이 거행되었고 온 나라가 경사로 들떠 있었습니다. 의빈은 정조의 총애를 한 몸에 받으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어요. 전하, 이것이 꿈만 같사옵니다. 꿈이 아니오. 이제 우리는 함께 살 수 있소. 고맙사옵니다, 전하. 소인을 사랑해 주셔서 과인이야말로 고맙소. 과인의 삶에 빛을 주어서 정조와 의빈 그리고 어린 세자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궁궐 안에서도 의빈에 대한 정조의 사랑은 유명했어요. 신하들은 전하께서 의빈을 너무 총애하신다며 걱정했지만 정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과인이 20년을 기다린 사람이요. 마음껏 사랑하겠소. 세자는 총명하고 건강하게 자라났어요. 정조는 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이 아이가 과인의 뒤를 이을 것이오. 예, 전하. 훌륭한 왕이 되실 것이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운명은 그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시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정조 10년 초여름, 서기 1786년 5월이었습니다. 무뇨세자가 갑자기 병을 얻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고열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원들이 급히 불려왔지만 병명을 알 수 없었어요. 열은 계속 올라갔고 세자는 괴로워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아났어요. 홍역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치료법이 없는 무서운 병이었어요. 정조는 전국의 명의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누구든 세자를 살릴 수 있는 자에게는 천금을 내리겠다. 하지만 아무도 세자의 병을 고칠 수 없었어요. 의빈은 세자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낮으로 아들의 이마를 식혀주고 물을 먹이며 간호했어요. 상궁들이 말렸습니다. 마마, 몸조리를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의빈은 듣지 않았어요. 내 아들 곁을 어찌 떠날 수 있겠느냐. 정조도 정무를 멈추고 세자 곁에 있었습니다. 아들의 작은 손을 잡고 제발 살아달라고 기도했어요. 순아, 아바마마가 여기 있다. 눈을 떠라. 하지만 세자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세자의 상태는 점점 악화되었어요. 열은 내리지 않았고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빈은 아들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선아, 엄마가 여기 있단다. 제발 일어나다오. 하지만 세자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정조 10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무뇨세자는 숨을 거두었어요. 겨우 5살 만 나이로는 2살 반이었습니다. 정조는 아들의 작은 몸을 끌어안고 통곡했어요.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하늘이 왜 이리 잔인하냐? 의빈도 아들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소인이 미안하옵니다, 전하. 소인이 아들을 지키지 못했사옵니다. 정조는 의빈을 끌어안았어요. 아니요. 이는 하늘의 뜻이요. 당신 잘못이 아니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슬픔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세자의 장례가 치러졌어요. 작은 관이 궁궐을 떠나는 모습을 보며 정조와 의빈은 또 한 번 무너졌습니다. 의빈은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오열했습니다. 선아, 선아,
엄마가 미안하다. 장례를 치른 후 의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밥을 먹지 않고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상궁들이 걱정했습니다. 마마, 진지를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의빈은 거절했어요. 그럴 수가 없구나. 내 아들이 굶주려 있을 텐데. 의빈은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아들을 찾는 헛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선아, 어디 있느냐? 엄마가 찾아줄게. 정조는 의빈을 극진히 보살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의빈은 점점 쇠약해져 갔어요. 몸무게는 줄어들고 얼굴은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정조는 불안했어요. 그때 의빈이 다시 회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전하, 의빈 마마께서 태기가 있으신 듯 하옵니다. 정조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기쁨보다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의빈의 몸이 너무 약했으니까요. 정조는 의빈에게 간곡히 부탁했어요. 제발 밥을 먹으시오. 몸조리를 하시오. 뱃속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건강해져야 하오. 의빈은 애써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의 병은 쉽게 낫지 않았어요. 밤마다 죽은 아들의 꿈을 꾸었고 아침이면 눈물로 베개를 적셨습니다. 몇 달이 지나며 의빈의 배가 불러왔어요. 하지만 의빈의 얼굴은 점점 핏기를 잃어갔습니다. 정조는 불안했어요. 내의원 의원들도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전하, 의빈 마마의 기력이 너무 쇠약하옵니다. 출산이 위험할 수 있사옵니다. 정조는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의빈의 처소를 찾아가 그녀의 손을 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시오. 과인에게서 당신마저 빼앗아 가지 마시오. 의빈은 미소를 지으려 애썼지만 힘들어 보였어요. 소인은 이 아이를 낳고 나면 선의를 만나러 가야 할 것 같사옵니다. 정조가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요? 그럼 말하지 마시오. 하지만 의빈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요. 정조 10년 9월 14일 새벽이었습니다. 의빈이 갑자기 진통을 시작했어요. 산실청이 급히 마련되고 산파와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하지만 진통은 오래 계속되었어요. 의빈의 기력은 점점 떨어져 갔습니다. 정조는 밖에서 애타게 기다렸어요. 제발, 제발 무사하길. 하지만 하늘은 정조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무렵 산실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어요. 정조는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의빈은 피를 많이 흘린 채 누워 있었어요. 아기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정조는 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의빈은 희미하게 눈을 떴어요. 전하, 말하지 마시오. 힘을 아껴야 하오. 정조가 의빈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의빈이 정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랑했사옵니다, 전하. 24년 동안, 아니 정확히는 24년 전 그날 밤부터 계속 사랑했사옵니다. 정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나도 당신을 사랑하오. 그러니 제발 가지 마시오. 고맙습니다. 전하를 만나 행복했사옵니다. 의빈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뜨지 않았어요. 정조 10년 9월 14일 새벽, 서기 1786년 9월 14일. 의빈성 씨는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뱃속의 아이와 함께요. 정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요, 아니요, 거짓말이요. 정조는 의빈의 몸을 끌어안고 통곡했어요. 왜 나를 두고 가시오? 어찌 혼자 가려 하시오? 의빈의 손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정조는 그 손을 꼭 잡고 놓지 않았어요. 당신 없이 어찌 살라고. 어찌 20년을 기다렸는데, 겨우 4년을 함께 했는데, 어찌
신하들이 전하의 옥체를 염려하며 물러나시기를 청했지만 정조는 듣지 않았습니다. 며칠 동안 정조는 의빈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밥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의빈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어요. 일주일이 지나서야 정조는 의빈의 장례를 허락했습니다. 하지만 장례를 치르는 동안에도 정조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멍하니 의빈의 관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의빈이 떠난 후 정조는 25세 동안 편전에 나오지 않았어요. 조참도 윤대도 모두 미루었습니다. 신하들이 간청했습니다. 전하, 중대한 현안이 산적해 있사옵니다. 속히 복귀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정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정조는 의빈의 처소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던 옷을 끌어안고 그녀가 쓰던 물건들을 만지며 시간을 보냈어요. 당신이 없는 이 궁궐이 무슨 의미가 있소? 당신이 없는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소? 정조는 매일 울었습니다. 마음 한가운데가 슬프고 애가 타며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팠어요. 정조는 의빈을 위해 직접 비문을 썼습니다. 붓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썼어요. 비는 가난하여 배우지 못하였으나 배우지 않아도 알았도다. 내전을 대할 때는 온 마음을 다하여 예를 갖추고 존경하고 섬겼도다. 끝내 보답받지 못하고 떠났으니 아마도 운명인가 보다. 생각하건대 나는 멀고 오랜 세월 동안 배회하며 탄식하고 근심할 것이로다. 정조는 비문을 다 쓰고 나서 붓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통곡했어요. 과인은 당신을 저승에도 보낼 수 없소. 과인의 슬픔을 이길 수 없소. 정조는 의빈의 무덤을 자주 찾았습니다. 정무가 끝나면 홀로 무덤으로 가서 해가 질 때까지 앉아 있었어요. 무덤 앞에 앉아 의빈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은 이런 일이 있었소. 신하들이 이런저런 말을 했소. 하지만 과인은 듣지 않았소. 당신이 없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소. 당신이 그립소. 너무도 보고 싶소. 하루하루가 지옥 같소. 당신 없는 삶이 이리도 고통스러울 줄 몰랐소. 신하들은 전하의 모습을 보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한 여인을 이토록 사랑한 왕이 또 있을까 하고 생각했어요. 정조는 의빈을 위해 많은 글을 남겼습니다. 시를 쓰고 편지를 쓰고 제문을 썼어요. 매년 의빈의 기일이면 제사를 지냈고 무덤을 찾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도 정조의 사랑은 변하지 않았어요. 정조는 의빈을 위해 원침을 특별히 조성했습니다. 효창원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최고의 성물들로 장식했어요. 왕자의 무덤에 준하는 규모였습니다. 신하들이 간언했어요. 전하, 후궁의 무덤치고는 너무 과하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빈은 과인에게 특별한 사람이었소. 이 정도는 마땅하오. 정조는 죽는 날까지 의빈을 잊지 못했습니다. 다른 후궁도 들이지 않았어요. 신하들이 간청했지만 정조는 거절했습니다. 20년을 기다려 얻은 사랑이었소. 그것으로 충분하오. 정조 24년 서기 1800년 6월 28일이었습니다. 정조는 4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어요. 의빈이 죽은 지 14년 만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무뇨세자가 죽은 날과 같은 날이었죠. 임종 직전 정조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을 만나러 가오. 선의도 만나러 가오. 기다리고 있었소이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정조의 유언에 따라 그는 의빈의 무덤 근처에 묻혔습니다. 죽어서야 의빈과 가까이 있을 수 있게 된 거죠. 정조가 세상을 떠난 후 그가 남긴 글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의빈에게 쓴 편지들, 시들,
제문들이었어요. 그 글들에는 정조의 깊은 사랑과 그리움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정조와 의빈의 무덤은 세월이 흘러도 잘 보존되었어요.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정조와 의빈의 사랑은 시대를 초월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어요. 왕과 궁녀라는 신분의 차이를 넘어선 사랑.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사랑. 하지만 너무 일찍 끝나버린 사랑. 그 사랑의 깊이와 진실함이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거죠. 정조는 개혁군주로 기억되어 왔습니다. 화성을 건설하고 규장각을 설치하고 많은 개혁을 단행한 왕으로요. 하지만 정조와 의빈의 사랑 이야기를 알고 나면 정조의 또 다른 면을 볼 수 있어요. 냉철한 개혁군주가 아니라 한 여인을 깊이 사랑한 따뜻한 남자의 모습을요. 오늘 우리는 정조와 의빈성 씨의 애절한 사랑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20년을 기다린 끝에 이루어진 사랑 하지만 너무 짧게 끝나버린 사랑이었죠. 정조는 의빈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음 한가운데가 슬프고 애가 타며 칼로 베이는 것처럼 아프다. 사랑하기에 아프고 아프기에 더 사랑했던 두 사람. 그들의 사랑은 조선 역사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조와 의빈처럼 진실하고 깊이 있는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아프더라도, 비록 슬프더라도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닿았기를 바랍니다. 조선시대 최고의 로맨스, 정조와 의빈의 사랑 이야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더 많은 조선시대 이야기를 만나보세요.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